SCP란 확보, 격리, 보호의 약자로 SCP 재단은 가상의 재단과 이들이 다루는 비현실적인 개체를 주제로 하는 도시괴담류의 창작 사이트입니다. 재단의 모토 가운데 하나인 격리 여부에 따라 개체 등급을 나눕니다. 이는 주로 안전, 유클리드, 케테르의 3등급이며 드물게 타우미엘이란 비밀 등급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SCP 재단에서는 발견된 개체들에게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벽녘 각색 SCP 괴담 촌충 어린이 SCP-1003. 너 그 얘기 들었어? 하굣길이었다. 옆에서 나란히 걷고 있던 은지가 내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했다. 무슨 얘기? 나는 골몰이 생각해보았지만 최근에 들은 것 중엔 그다지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 특히 이 아이돌이나 패션에 관심이 많은 은지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는 더욱 없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하긴 네가 이런 데는 좀 둔하긴 하지. 은지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러다가 마치 누가 있나 없나 살펴보는 신용을 하며 양쪽을 슥슥 돌아보는 장난스러운 몸짓을 보였다. 그 모습에 괜히 웃음이 터진 내가 물었다. 뭔데? 요즘 우리 동네에서 가장 핫한 괴담인데. 순간 웃음이 싹 가셨다. 까먹고 있었다. 은지는 공포영화나 괴담, 그리고 무서운 것이라면 일단 달려들고 보는 아이였다. 반면에 나는 무서운 것이라면 질색을 했다. 아니, 난 안 들을래. 옆으로 착 붙으며 귓속말을 건네려는 은지를 밀어내며 빠르게 걸었다. 날씨는 우중충한 것이 비가 내릴 것만 같더니 피부로 보슬거리는 물기가 느껴졌다. 좀 들어봐, 재밌다니까. 은지가 뒤따라 종종 걸음으로 붙으며 계속 떠들어댔다. 야, 기집애야, 너나 좋아하는 거지. 일단 들어보라니까. 얼마 못 가 따라잡힌 나는 은지가 이끄는 대로 질질 끌려가 공원 앞 벤치에 앉혀졌다. 그녀는 의기양양한 얼굴로 양손을 허리에 갖다 댔다. 허리춤까지 오는 은지의 긴 장발이 바람에 흩날렸다. 이거 꼭 들어야 돼? 그럼 이 양은지의 친구라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나는 한숨이 나오는 것을 삼키고 혼자 신이 나서 으스대는 은지를 바라보았다. 어쩜 저렇게 무서운 것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좋아하는지. 하긴 세상은 원래 아이러니 투성이었다. 무서운 이야기라면 취를 떠는 내가 저 괴담 매니아랑 절친인 것처럼 말이다. 은지가 좋아한다면 한 번 정도는 큰맘 먹고 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저 듣고 잊어버리면 그만이다. 신경 안 쓰면 된다. 신경 안 쓰면. 그래도 정 무서우면 아빠랑 같이 자지 뭐. 요즘 뉴스에서 이 사람들이 자꾸만 사라진다고 하잖아. 그런데 그 사건들 사실은 우리 동네 얘기래. 나는 마른 침을 한번 삼켰다. 은지의 착 가라앉은 목소리가 왠지 무서웠다. 그 실종된 사람들 말인데 처음에는 병에 걸린 것처럼 시름시름 앓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감쪽같이 사라진다는 거야. 근데 이상한 건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 웬 애기가 나타난대. 그리곤 여기저기에 핏자국이 남아있다더라. 그래서 응? 이게 끝인데? 무슨 괴담이 그러냐, 시시하게. 기집애, 나는 무서웠거든. 뭔가 그 애기가 사람을 잡아먹은 것 같잖아. 속보입니다. 정갈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TV 앞을 지키고 앉아있는 소녀는 계속해서 몸을 떨었다. 소녀는 한여름인데도 이불로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아나운서가 차분히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꾹 담은 소녀의 입술 위로 눈물이 흘렀다. 최근 들어 실종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종 사건의 분포 정도는 대체로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다수의 범인 혹은 집단에 의한 범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과 광범위한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빈도 탓에 경찰의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실종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신고된 실종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은지의 이름이 있었다. 2달 전부터 아프다는 이유로 학교를 자주 쉬긴 했지만 서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소식을 주고받았었다. 그런데 은지가 일주일 전에 갑작스럽게 사라졌다. 그리고 그 괴담. 소녀는 고개를 이불 안으로 깊숙이 파묻으며 눈물을 삼켰다. 무서웠다. 은지가 그 괴담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소녀는 자신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같은 반 아이의 말처럼 자신은 재수없고 음침한 아이였다. 낳아주신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남의 집에 빌붙어 사는 식충이었다. 눈을 감으면 매몰차게 몰아붙이던 목소리가 생각이 났다. 눈을 떠도 자신을 손가락질하던 아이들이 보이는 듯 했다. 아, 쟤 손 닿았어. 아이, 야, 누가 내 물건에 손대라고 했어? 아니, 그게 바닥에 떨어져서 주워주려고. 닥쳐, 이 벌레 같은 거사. 나 벌레 아니야. 뭐래냐? 남의 집에 빌붙어 사는 주제. 그게 벌레지. 식충이잖아. 소녀는 왕따였다. 누구도 소녀를 사람처럼 대해주지 않았다. 왕따, 벌레, 못생긴 년, 식충이, 그리고 고아. 모두 소녀의 다른 이름이었다. 부정도 해보았고 울어도 보았고 매달려도 보았다. 그러나 누구도 소녀를 봐주지 않았다. 은지야. 은지는 고아라고 손가락질 받던 소녀에게 생긴 첫 친구였다. 아니, 어쩌면 소녀를 구해준 은인이었고 때론 영웅이었다. 벌레라고 놀리던 친구들과 주먹다짐을 해서라도 사과를 받아냈고 소녀가 울고 있으면 나타나 의기양양한 폼으로 허리에 손을 올리고 머리를 한 대 콩 쥐어박았다. 이 바보야. 운다고 뭐가 달라져? 그만 울고 일어나. 집에 가야지. 은지는 그런 아이였다. 은지야. 은지야. 은지를 하염없이 부르다 이내 지친 소녀는 소파에 몸을 기대었다. 불현듯 부모님이 보고 싶어졌다. 고아였던 자신을 입양해주고 예쁜 옷과 따뜻한 집을 주신 고마운 분들. 소녀는 이불을 잘 포개서 소파에 올려두고 거실로 가서 소화기를 찾아들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리더니 낮고 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낯설고 무서웠지만 지금은 따스하고 소녀를 평온하게 하는 목소리. 아빠였다. 마침 전화하려고 했는데 우리 딸 저녁은 잘 먹었니?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식사가 식탁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네, 맛있게 먹었어요. 빨리 와요, 아빠. 보고 싶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물기를 느낀 아빠가 대답했다. 금방 갈게. 엄마가 아파서 우리 딸이 고생이네. 엄마는 괜찮아요? 괜찮을 거야. 괜찮고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으렴. 보고 싶다, 우리 딸. 수화기를 내려놓으려던 찰나 수화기 저편에서 높은 톤의 비명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그리고 갑작스레 전화가 끊어졌다. 소녀는 힘없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두 다리를 양팔로 감쌌다. 엄마가 한 달 전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엄마가 한 달 전부터 앓기 시작했다. 어두운 거실에서 여전히 빛을 반짝이는 TV는 또 다른 소식을 뱉어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근래에 들어 길거리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대개 10개월의 신생아부터 11세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최근 들어서 그 수가 갑작스럽게 급증한 탓에 고아원 시설에서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호 수용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빗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귓가를 두드리듯 가볍게 들리던 빗소리가 어느새 커다란 소음이 되었다. 더는 참지 못하고 감은 눈을 떴을 때 소녀는 온통 하얀색으로 가득한 방에 누워 있었다. 마치 병원처럼 꾸며진 그곳은 곳곳에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용도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사슬이나 철제 수갑,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소녀가 몸을 세우려고 했으나 소녀의 몸과 양쪽 어깨에 채워진 사슬과 수갑으로 인해 침대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 아니, 몸을 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목에 걸린 사슬이 당겨질 때면 스스로의 처지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다. 일어났구나. 침대 반대편에 위치한 문이 열리고 의사처럼 하얀 가운을 걸친 중년의 남자가 걸어 들어오며 말했다. 박사는 이내 침대 옆으로 걸어와 열린 창문을 닫았다. 밖으로 세찬 빗줄기가 쏟아졌다. 소녀는 그런 박사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다. 아무렇지 않은 듯 걸어 들어왔지만 박사는 양손에 라텍스 장갑을 두 겹으로 끼고 있었고 일정 거리 이상 소녀에게 다가오려 하지 않았다. 마치 스스로가 혐오스러운 존재가 된 것 같았다. 그냥 빨리 죽여요. 빨리 죽여주세요. 소녀는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린 소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왜 그렇지? 보통은 살고 싶어 하지 않나? 소녀가 눈을 감고 입을 다물었다. 반년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을 겪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끔찍한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비롯되었는지 알아버렸다. 우린 널 살려둘 필요가 있어. 연구해야 될 게 많거든. 박사와 소녀 사이에 장시간의 침묵이 흘렀다. 박사는 아주 잠깐이었으나 소녀의 눈에 맺힌 것을 보았다. 곧 고개를 돌려버렸지만 나는 사람인가요? 괴물인가요? 건조한 어조로 소녀가 물었다. 마치 안부를 묻는 것처럼 담담했다. 그 물음에 박사가 다를 바 없는 어조로 되물었다. 넌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먼저 물었어요. 소녀가 목소리의 떨림을 숨기려 했으나 그 미세한 떨림이 이내 격정이 되어 박사를 노려보았다. 난 사람인가요? 괴물인가요? 박사는 한참을 말없이 벽에 기대고 서 있다가 이내 소녀의 바이탈 징후를 확인하고 링겔을 갈고는 몇 가지를 기록했다. 그는 소녀와 눈을 맞춘 적이 없었다. 처음 이곳에 발을 들일 때부터.
소녀는 침대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제 할 일을 마친 박사가 문을 향해 걸었다. 그는 문을 닫고 나가기 전에 사무적인 어투로 말했다. 모든 연구가 마무리되면 너는 폐기될 거야. 그리고 문이 닫혔다. SCP-1003이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박고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나르바이스 박사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고 돌아보았다. 한 연구원이 박사에게 해당 자해와 관련된 사진 자료를 넘기고 상황 보고를 이어갔다. 현재 SCP-1003을 치료하기 위해 방호복을 착용한 연구원이 격리실에 들어갔습니다. 알겠네. 가보게. 박사는 연구원이 내민 자료를 무심히 받아들곤 연구원을 내보냈다. 그리곤 펴보지도 않은 파일을 책상 위에 던져놓았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는지 붉은 빛이 커튼 사이로 박사의 연구실로 새어들어왔다. 불이 꺼진 어두운 연구실에는 박사의 노트북만이 선명한 빛을 띠고 있었다. 박사는 다시 커피잔을 집어들곤 노트북을 바라보았다. SCP-1003에 대한 사건 파일. 현재 생포된 SCP-1003은 총 13명으로 그 중에 12명은 사살되었음. 해당 기록은 살아남은 SCP-1003에 대한 것임을 밝힘. 13살이 된 개체의 DNA를 분석한 결과 촌충, 즉 기생충과 거의 동일하다고 판명됨. 개체는 과거에 기생충이었다는 것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임. 더불어 대상은 배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령의 아이에게서 예상되는 학습 능력, 가령 언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대상의 땀과 침, 혈액 등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체의 체액 속에 촌충 원두절, 즉 기생충알이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짐. 이하 촌충 원두절을 통해 음식물 및 식수를 오염시킬 수 있음. 해당 개체의 양부모 및 주변 지인의 감염은 이로 인한 것으로 보임. 개체를 입양한 양부모 중 모친의 경우 재단의 2차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었으나 그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로 내부의 SCP-1003-2가 신체 대부분을 파먹어 겉으로 노출된 상태였음. 아내의 사망 및 SCP-1003-2의 변이를 지켜본 부친은 이내 기절하였고 재단에 의해서 기억 소고를 받는 과정에서 내부의 감염을 확인하고 적출 수술을 하였으나 간조직과 SCP-1003-2의 결합이 강력하여 결국 간 전체 조직의 약 70%를 적출하는 과정에서 쇼크로 사망함. 이후 재단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SCP-1003이 감정을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와 같은 양부모의 사망 소식과 이와 관련된 사진 및 영상 자료, 즉 모친의 사망 현장 사진 및 부친의 수술 영상 등을 수차례 노출시킨 결과 정신적인 쇼크와 계속된 비명과 울음으로 인한 탈수 상태에 빠짐. 이 과정에서 이를 달래주던 여성 연구원 하나가 개체의 눈물에 의해 감염되는 일이 발생하였음. 해당 연구원은 현재 사망하였고 그에게서 SCP-1003-2의 샘플이 채취되었음. 후에 SCP-1003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었으며 현재 격리됨. 해당 개체의 폐기를 요청하였으나 재단 이사회에 의해 거부당함. 박사님? 그때였다. 나르바이스 박사의 뒤편으로 허스키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갑작스러운 부름에 박사의 눈썹이 살짝 찡그려졌다. 돌아보자 박사의 조수이자 연구시설의 자료 정리를 담당하고 있는 레베카가 서 있었다. 아무래도 야간 회의에 대한 브리핑을 하러 온 것 같았다. 노크는 기본 아닌가? 저 노크 여러 번 했어요. 그녀는 노크를 하듯 손목을 까딱이는 제스처를 취했다.
평소 그녀의 완벽한 일처리를 생각했을 때 최소 10대번은 노크했을 것이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친 박사는 이내 약간의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그랬나? 미안하군. 박사님, 설마 또 SCP-1003 자료 보고 계셨어요? 이제 잊어버리세요. 왜 그렇게 SCP-1003에 신경 쓰시는지 모르겠네요. 불쌍하니까. 네? 레베카는 박사의 대답에 한층 톤이 높아진 목소리로 답했다. 그녀가 들고 온 자료를 꽉 움켜쥐는 것이 보였다. 박사님, 정신 차리세요. 아무리 13살 꼬마애처럼 생겨도 걔는 케테르급의 살상 무기라고요. 박사는 손가락으로 살짝 내려간 안경을 올렸었다. 레베카의 말에 틀린 부분은 없었다. SCP-1003은 케테르급의 살상 무기이다. 그 위험도는 진정으로 장난이 아니었다. 개체 하나만 살아있어도 전염 능력이 상당하다는 것과 일반적인 기생충과는 달리 체외 생존력이 대략 30년에 이를 정도라는 점 등 까다로운 부분이 하나둘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박사는 그 아이가 안타까웠다. 그 아이는 사람인가 괴물인가? 박사의 물음에 레베카는 입을 다물었다. 나르바에스 박사는 던져두었던 파일 하나를 집더니 그대로 펼쳤다. 파일의 제일 앞장에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침대의 머리를 얼마나 거세게 들이받았는지 이마에 한 뼘 이상 찢어진 상처를 달고 있었다. 피가 흘러 얼굴 전체를 덮은 사진이었다. 레베카가 사진을 보고 순간 어깨를 움찔거렸다. 상처와 피보다 더 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소녀의 팔과 다리였다. 아니, 어쩌면 몸통이라고 해야 맞을까. SCP-1003의 자해 행위가 아마 이번으로 13번째지. SCP-1003은 어느 시점에서부터 지속적인 자해 행위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를 치료하는 과정은 체에게 접촉되지 않고 이루어져야 했기에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루어진 재단 상부의 조치는 실로 황당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조치는 자해의 정도를 한결 낮추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 개체의 팔과 다리를 절단한 것이다. 팔과 다리가 절단된 개체는 더는 자해 행위를 지속하지 못했고 하더라도 경미한 타박상이나 찰과상으로 끝났다. 그렇게 절단된 팔다리를 가지고 SCP-1003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했지. 심지어 절단 수술에 진통제는커녕 아무런 조치도 없었어. 하지만 박사님, 그 개체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재앙이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신체 장기에 붙어 기생하며 그 사람을 잡아먹고 태어난 괴물입니다. 동정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레베카는 격양이 된 듯 말했다. 저는 하루빨리 그 개체를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빌어먹을 SCP 때문에 베키가 죽었다고요. 제 친구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그 SCP가 못내 불쌍하다며 달래주다가 감염돼서 죽었다고요. 그녀는 붉어진 눈시울을 훔치고 창밖을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밖은 어느새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숨소리만이 둘 사이를 맴돌았다. 박사는 아무런 말 없이 조수를 올려다보았고 이내 그녀는 한층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대체 어디가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건 괴물이고 SCP일 뿐이에요. 나도 같은 생각일세. 빨리 죽였으면 좋겠어. 죽이는 게 아니라 폐기하는 거겠죠. 그래, 아무튼 그거. SCP-1003 통칭 촌충어린이. 현재 재단은 SCP-1003-2 10개체를 보유하고 있다. 모든 개체는 제13생물연구구역에서 각각 독방 감금하고
엄중히 감시한다. 제13 생물연구구역의 모든 인력은 SCP-1003-2에게 접근할 수 있으나 오로지 연구 목적이어야만 하며 보안인가 4등급이 있어야 하며 55-9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독방에 출입 시에는 생물보호 방호복을 입어야 하고 나올 때는 철저한 정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육식종 동물은 해당 구역에 출입할 수 없다. SCP-1003-1은 단포조충류의 성체기생충이다. 일반적인 단포조충과 마찬가지로 SCP-1003-1은 육식종 동물의 작은 창자 속에 산다. 창자 속에서 알을 까고 알은 숙주의 대변으로 배출된다. 알은 외부 환경에서 최장 약 30년까지 생존할 수 있다. 오염된 음식물의 섭취를 통해 알이 인간의 위장관에 들어가면 이하 이 사람을 중간 숙주로 지칭한다. 알은 유충으로 부화하고 숙주의 조직 속으로 파고든다. 이 단계에서 SCP-1003의 변칙적인 성질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유충은 성체 기생충, 즉 SCP-1003-1이 되지 않고 인간 배아를 닮은 생물체로 변태한다. 이를 이하 SCP-1003-2로 지칭한다. 이 표본의 대다수는 제대로 변태하지도 못하고 죽는데 살아남은 것들은 영양분이 풍부한 조직, 예컨대 간 조직 같은 곳에 파묻혀 결합한다. 개체가 발달하며 주위 조직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이는 중간 숙주의 건강 이상으로 이어진다. SCP-1003-2의 발달은 일반적인 인간 태아 발달의 패턴을 따르지만 그 발달 속도가 기이할 정도로 빠르다. 8주차에 이르면 대상은 생후 3개월의 신생아 정도로 성숙하는데 몸의 크기는 여전히 8주차 태아 정도로 작은 크기를 유지한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대상은 날카로운 갈고리 이빨을 사용해 중간 숙주의 몸을 능동적으로 파먹기 시작한다. SCP-1003-2의 성장은 이 포식을 통해 가속된다. 중간 숙주를 모두 잡아먹고 나면 대상은 어린이의 모습으로 변태한다. 어린이의 육체 연령은 10개월에서 11세 사이이며 이는 잡아먹은 중간 숙주의 질량에 의해 결정된다. 중간 숙주가 비정상적으로 비만한 경우 13세에서 15세 정도로 클 수도 있다. SCP-1003-2가 여기까지 끝내면 대상은 갈고리 이빨과 식인 성향을 잃고 모든 면에서 인간과 구분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과거 기생충이었다는 것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으며 해당 연령에 알맞은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후 대체로 고아원으로 들어가게 되며 때로는 양부모에게 입양되기도 한다. 대상의 유일한 변칙성은 DNA가 기생충과 동일하다는 점과 체액에 기생충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뿐이다. 이 원두절이 육식종 동물을 감염시키면 SCP-1003-1로 발달하고 혹은 인간을 감염시키면 SCP-1003-2로 발달하며 위의 과정이 반복된다. 대상의 변칙적인 능력은 인간에게만 발현하며 그 외의 경우는 일반적인 기생충병을 일으킨다. SCP-1003은 생포된 직후 23개체가 폐기되었고 마지막 남은 개체는 2년 6개월간 실험 및 연구에 활용된 이후 폐기되었다. 다음은 한 박제 가게에서 회수된 부패한 SCP-1003-2의 개체를 촬영한 사진이다. 열람에 주의하기 바란다.